요즘은 이 공급 확대 방안으로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굉장히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 뭐 이렇게 주문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 주택 공급 방안 어떻게 좀 되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과연 효과가 좀 있을까요? 네. 지금 뭐 여론에서도 이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요번 주 아마 금요일 정도, 1월 5일 정도에 공급 대책 발표 예정이다라고들 지금 나오는 얘기들 많이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자, 실제 2021년도 들어와서 정부가 지금 부동산의 정책 방향은 수요 억제가 아닌 공급 쪽으로 좀 턴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아마 피부로 좀 느끼실 텐데, 자, 실제 그러면 자, 2021년 부동산 정책 중에 이제 공급 확대. 자, 과연 이게 어느 정도 좀 만족과 또 수요를 억제할 것이냐라는 측면으로 한번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요. 2018년도 12월 21일 날짜 기준으로 정부가 수도권에 30만 가구 공급이라고 하는 주택 공급 확대에 바로 이 3기 신도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간에 수요 억제뿐만 아니라 금년 그러니까 지난해죠. 2020년 8월 4일 날 이 서울권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 2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자, 그런데 이쪽에서는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주거지, 택지 개발을 통해서 만드는 반면, 자, 요번 8월 4일 날 발표했던 내용은 서울권이라든가 아니면 수도권 안에 유휴지 땅이라든가 기존의 역세권에 고밀도로 가는 방향으로 발표를 했고요. 자, 이게 지금 앞으로 요번 2월 5일 날 지금 발표할 예정인 내용들인데, 자, 이 부분은 수도권보다는 서울권에 조금 더 집중돼 있고요. 자, 여기 하나 변수가 이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이 어느 만큼을 완화시킬 거냐라는 내용이 솔직히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4월 달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또 보궐선거가 있는데, 자, 지금 서울시장 후보자들이 뭐 슬슬 꺼내고 있는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재개발, 재건축을 어떻게 좀 완화를 할까라는 내용이 좀 스물스물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도 한번 좀 주의 깊게 기울여 보셔야 되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항상 부동산 얘기하면 이 정책도 중요하지만 항상 사이클을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그 사이클을 보면, 자, 대부분의 기본적인 수요 억제 타이밍 때에는 자, 가격이 일단 상승을 하고요. 자, 공급 정책, 특히나 대규모 공급 정책을 하는 시기를 놓고 봤을 때에는 자, 이게 하락이라기보다는 결국은 평평한 안정권으로 들어오는 컨셉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현재 규제를 했다가 자, 금년도 2021년부터 정책이 현재 기준으로는 공급 쪽으로 턴을 했기 때문에 자, 금년도까지는 바로 하향 안정권을 잡는다라는 얘기는 조금 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렇지만 2, 3년 뒤에는 충분히 안정권으로 간다라는 전제를 보는 게 일반적인 의견들인데, 자, 과거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의 대부분은요, 기본적으로 대출, 결국은 돈줄을 옥죄하는 거, 거기에다가 규제를 통해서, 지역을 규제를 통해서 바로 세금에 대한 세금을 중과라든가 과다시켜서 결국은 자금이 없는 분들 함부로 부동산, 특히 주택에 대한 부분을 쉽게 접근 못하게 하는 방법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에서 강력한 규제, 수요 억제 정책을 했던 이 반면에 자, 금년 2021년부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도 교체를 한 배경도 바로 이 공급 쪽의 컨셉을 가고 있는 바로 그런 변화를 일단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실제 현재 기준으로 요번에도 지금 1월 15일 날, 5일 날짜 기준으로 저희가 공공 재개발을 뭐 8곳인가를 선정을 해서 자, 일단은 첫 발을 공공 재개발로 일단 시작은 했습니다. 자, 그런데 3기 신도시도 일단 2018년도에 발표는 했지만 이 대부분요, 이거는 한 빨라야 3년, 4년 뒤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는 조금 빨라지면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가 되고요. 현재 기준으로 요런 유휴지라든가 요런 부분들은 보통 요번에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내용 중에 역세권 고밀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것도 한 1년에서 2년 정도 보니까 실제 이런 쪽으로 공급되는 양으로 보면 충분히 공급은 어느 정도 특히 서울권 기준으로는 좀 더 완화가 될 수 있는데 자, 변수가 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단지, 아파트, 특히 택지 조성을 통해서 가는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뭐 청년층이라든가 뭐 공공임대, 특히 신혼부부들 이런 상대로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만족은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은 나옵니다. 실제 그래서 이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 쪽으로 턴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인데 자, 이것도 변수가 요번에 아마 이 보셨던 흑석 2구역이 선정이 됐는데 실제 조합원들이 지금 반대쪽으로 지금 턴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이 제대로 잘 끌어갈 거냐 이것도 솔직히 변수다라는 부분으로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과연 이 공급 정책 자,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자, 실제 지금 공공개발이라고 해서 공공이라는 얘기는 정부가 참여를 하는 부분인데 자, 이게 과연 시장 흐름상 정부만 참여해서 될 일이냐 실제 이게 과연 민간 쪽에서 참여를 해야지 공급 확대가 확실히 턴이 되는데 아직은 민간 참여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하나의 변수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아직까지는 주택 공급은 하지만 수요 억제 측면에서 공급을 하면서도요. 절대 개발 이익을 절대 함부로 쉐어를 안 합니다. 결과적으로 개발 이익의 90% 정도를 정부가 환수를 해가니까 사업성 없는 공급 과연 이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하나가 정부가 일단 생각해야 되는 게 자, 요게 금년 뭐 1월 달 1년 기준, 2년 기준이 아니라 최소 5개년 기준으로 꾸준한 공급 정책이 유지돼야지만이 앞으로 3, 4년 뒤에는 가격 안정권, 부동산 안정화 시기가 온다라는 점도 꼭 알고 가셔야 되고요. 자, 현재 기준에서는 정부가 아직까지는 안 풀었습니다. 바로 이 부동산 수요 억제 정책 그 중에 하나가 세금과 대출인데 자, 이게 무조건 옥죄인다고 해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 여기 안 들어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적절하게 좀 풀어줄 거는 풀어주면서 가셔야 되고요. 자, 이거 재건축 쪽에서 재개발 쪽에서 항상 이 부분들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어느 정도 적정선까지도 좀 더 완화를 해줘야 되는 거. 자, 요게 요번에 서울시장 선거 때 공약이 이제 어떻게 될 건지 이것도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자, 현재 공공임대율 기준이 뭐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정부가 개입을 하니까 공공임대 비율 높게 하는데 제가 볼 땐 이거는 공공으로 갈 것이 아니라 개인 임대사업자를 좀 활성화해서 자, 실제 우리나라의 주택 렌트 비율을 좀 높인다 그러면 사업성도 되면서 주택에 대한 공급 이게 자동으로 좀 완화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좀 더 제안을 좀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지금도 그러면 정부가 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을만 바라만 볼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요. 자, 서울권 아직도 서울권 역세권 집중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돈이 되는 지역 틈새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 특히 용적률이 상향이 되는 지역은 무조건 노려보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아직도 그렇습니다. 거주 쪽이냐 투자 쪽이냐를 이게 혼란이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냐? 거주하시다 보면 1주택으로 해서 비과세 받고 세금 줄이고 뭐 이런 기준으로만 봤다 보니까 실제 돈이 되는 쪽이 아니라 내가 거주 만족도를 우선으로 가니까 실제 이렇게 돈이 되는 지역을 벗어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확실히 포트폴리오의 시점, 그리고 목표,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이거 지금 가장 큰 지금 변수입니다. 과연 이제 공급으로 턴을 했기 때문에 가격 안정권으로 간다 그러면 지금 1, 2년의 문제가 아니고요. 3, 4년 뒤에는 충분히 가격이 상승보다는 안정권이 가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시장 흐름을 좀 더 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공급은 아직은 과잉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과연 이 수요 억제와 공급에 대한 이 밸런스를 보시면서 타이밍 반드시 좀 지켜보시면서 하시라는 얘기 드리니까 이런 점들 지금 물론 아직은 금년 2021년도 정책 제가 볼 때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 하나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검토하시면서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